역대 최악의 가성비라고 평가받는 아이폰 16이 만약 구매한다면 얻을 수 있는 장점과 포기해야 할 단점들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폰 16의 스펙입니다. A18 칩셋과 6.1인치 슈퍼 레티나 XDR 올레드 패널, 그리고 4800만원서의 단일 후면 카메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대체 왜 이렇게 혹평일까요? 이유는 미지원, 미탑재된 기능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폰은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최초의 최신 폰이라는 거죠. 아이폰 16이 2라는 이 단어를 붙인 폰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폰을 구매한다 그러면 최초의 2 시리즈 구매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26시간 동안 영상 시청이 가능하니까 쉬는 날 각 잡고 영상만 24시간 시청해도 됩니다. 또한 4800만화소 카메라를 탑재했으니까 사진 촬영 시의 결과물도 상당히 우수할 겁니다. 여행 가서 사진 찍을 때 화질이 안 좋게 나올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장점에 비해 단점, 즉 포기해야 할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폰 16이는 아이폰 16에 비해 20가지가 넘는 기능이 빠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빠졌는지는 영상 마지막에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정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빠진 기능들, 이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A18 칩셋을 탑재한 건 좋은데 GPU 코어수가 4코어로 아이폰 16의 5코어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코어수가 부족하게 되면 게임 시에 약간의 프레임 드랍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AR이나 AI 기능 사용 시에 처리 속도가 느려지거나 작업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사양 앱을 사용 시에는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도 있죠. 카메라는 4800만화소 카메라가 탑재됐지만 OIS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셔터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이나 영상 촬영, 줌 촬영 시에는 사진이나 영상의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트 모드 인물 사진과 프로 로우 및 프로 레스 촬영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쉬운 건 프로 로우 및 프로 레스 촬영 기능이 빠졌다는 건데요. 이건 A18 칩에서 충분히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애플의 라인업 차별화 정책 때문에 뺀 것입니다. 상당히 아쉽죠. 가격이 99만원이면 충분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애플은 빼버렸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 시에 그만큼 결과물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라이더 스캐너가 빠진 것도 아쉽습니다. 증강현실 성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조도 환경에서의 촬영도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급 사진 스타일 기능, 시네마틱 모드에서 4K 촬영 기능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의 자동 초점 기능도 빠졌습니다. 4800만화소의 싱글 카메라라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기능들이 전부 빠져버렸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 삼각대로 고정해놓고 찍는 게 아니라면 결과물에 상당히 아쉬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역시 6.1인치 슈퍼 레티나 XDR 올레드 패널이 탑재됐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화면 밝기가 최대 1200니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 화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요. HDR10 플러스 프로모션도 모두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단 명암 차이가 좀 덜 느껴질 수 있고 그만큼 색감이나 색의 표현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프로모션 모드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주사위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영상을 시청할 때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몰입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눈이 그만큼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맥세이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맥세이프 관련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없겠죠. 차이2를 지원하지 않고 맥세이프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무선 충전 시에 7.5W로밖에 충전이 안됩니다. 아시겠지만 차이2 같은 경우는 최대 15W까지 지원하고요. 맥세이프 같은 경우는 25W까지 지원하죠. 이걸 모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충전 속도가 그만큼 느려지겠죠.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아니라 노치가 적용돼서 폰이 구형 아이폰 느낌이죠. AOD, 듀얼 eSIM이 빠졌고요. USB-C 포트가 탑재됐는데 USB 2.0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체 통신 칩을 탑재했기 때문에 와이파이 6E가 아니라 와이파이 6만 지원합니다. 초광대역 칩이 빠져 있어서 정밀한 위치 추적 및 근거리기 탐지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월이면 iOS 18.4가 배포되는데 이때 나의 찾기 기능이 활성화되죠. 그런데 아이폰 16이는 이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간 음향 재생,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할 때 그만큼 몰입도가 떨어지겠죠. 페이스 아이디 마스크 인식도 안됩니다. 빠진 게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 폰을 원래 출시되기 전부터 80만원대 중반이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현재 미국 출시 가격이 80만원대 중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에서 출시됐을 때 관세, 부가세 등 다 포함된 가격으로 80만원대 중반을 말씀드린 거죠. 왜냐? 지금 보신 것처럼 빠진 기능이 너무 많아요. 애초에 아이폰 16E에 대한 그런 루머들이 나왔을 때 이 스펙상으로는 절대 90만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봤는데 애플은 보기 좋게 90만원대로 내놨습니다. 사실상 100만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애플은 이번에 고객들을 완전히 호갱 취급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빠진 기능들이 아이폰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기능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는 패스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따라서 장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 오늘은 아이폰 16의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IT 기기의 리뷰와 꿀팁이 궁금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제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